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은 1시간 반 만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분담금 인상 요구는 한미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회의 어제 열렸습니다만 1시간 만에 미국 측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결렬이죠. 심지어 한미 양국의 협상 수석 대표들은 잇따라 성명을 장외에서 발표하는 장외 신경전까지 있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미국은 올해 우리가 낸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거의 6배의 금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수석 대표의 말로는 새로운 항목까지 신설해서 왔더랍니다. 이 문제는 돈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 입장 중요한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만나보죠.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윤상현입니다. 제가 지금 박차고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원래 오후 5시까지 잡혀있던 회의가 오전에 깨진 걸 보면 이 박차고 나갔다는 표현이 과한 게 아니죠? 박차가 나간 거죠. 미리 준비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차고 나간 게요? 예. 우리가 지난 2차 협상을 하와이에서 했거든요. 예. 그때 미국 측이 한국 측에다가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측이 SMA 틀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 지난 2차 하와이 회의에서와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걸 보고 박차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때 제시한 그 안은 우리가 받기 어려운 안인데 예. 그 안에 대한 뭐 새로운 걸 가지고 와라라고 했고 우리는 당연히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고 예. 그러자 그냥 이렇게 되면 바로 박차고 나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온 거다. 예,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드하트 대표를 만났을 때도 예. 얘기가 우리가 한국 측에 제시를 했다. 우리의 제안을. 예. 우리는 한국 측으로부터 이제 제안에 대한 대항 제안, 카운터 프로포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측은 대항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결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다 생각하고 나온 거다. 그럼 예. 2차 때 하와이 회담 때 그쪽 수석 대표, 드하트 수석 대표 미국 측이 가지고 온 제안이란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1조 389억 원이고요. 예.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보통 3개로 나뉘어집니다. 예. 우리 주한미군에 있는 이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또 이 비전투 시설을 포괄하는 군사 건설비, 예. 또 셋째는 군수 지원비 해가지고 1조 389억 원이 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새로운 제안을 넣은 거죠. 어떤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했는데 뭐 47억 달러다, 50억 달러다, 대폭 막 4,500%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갑자기 예. 1조 389억 원이면 그게 9억 달러가 좀 안 됩니다. 예, 달러로. 거기서 47억, 뭐 50억 달러 갑자기 확대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생각하는 네. 어떤 이제 근거는 뭐냐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래요? 이 대한방위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한반도 주둔 주한미군 비용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역외에 있죠. 괌이나 하와이 역외에 있으면서도 대한방위 공약을 수행하는 어떤 전략 자산 총괄하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예.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금액의 2~3배가 넘습니다.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그 항목을 일부 조정을 해서 새로운 항목으로 던진 거죠. 그걸 새로운 항목으로 잡아왔고 그 총액을 계산하니까 지금 있는 것의 2~3배가 돼요? 그것만으로도? 예, 그런 비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한 게 이제 지난 제시한 금액이고요. 예. 그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양측 정부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대략 이제 아는 것이 47억에서 50억 정도로 그 알려진 수준으로 거고 알려진 거고요. 위원장도 그 정도로 알고 계시는 거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괌하고 하와이, 그러니까 한반도 역외의 방위 전략 자산, 유지비, 전개비 다 합쳐서 그걸 새로운 항목으로 잡아왔다. 새로운 항목. 그래서 이게 뭘 느꼈냐면은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50억 달러 만들어라. 그걸 깨맞추다 보니까 이제 50억 달러 제시한 것 같고요. 그 밑으로 항목이 아마 47억, 50억 달러로 우리한테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것이고 이 사람이 50억 달러를 지금 9억 달러인 것을 50억 달러로 만들려다 보니까 감, 하와이 이런 곳 것까지 다 끌어들여서 새로운 항목 만들었다. 예, 그렇죠. 이거 뭐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는 거네요. 이거는 들어줄 수가 없고요. 일종의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제 호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던진 호가. 겁니까? 네, 일단 딱 흥정을 할 때 먼저 이렇게 가격을 던지지 않습니까? 터무니없이. 가격이죠. 예. 호가라고 보죠. 호가라고 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추석 때 2박 4일 동안 미국 워싱턴 갔다 왔거든요. 예. 그때 상하의원 또 국무부 백악관 뭐 이렇게 한반도 예. 이제 전문가들 전부 다 만났습니다. 예. 50억 달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과도한 무리한 요구다. 지금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의 모두가. 그럼 공화당의 트럼프와 가까운 사람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 켈리라고 예. 아주 친한 하원의 예. 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 타고난 협상가다. 그래서 50억 달러 크게 부르고 그게 이제 조정돼서 밑으로 내려갈 거다. 또 상원 외교위원장은 제임스 리치도 있거든요. 트럼프하고 친합니다. 예. 트럼프 친구들이네요, 다. 네, 친구들인데 원래 그렇게 협상을 세게 부른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내려간다.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의 요구라기보다는 트럼프 개인의 요구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통위원장이 생각하시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마지노선은 어디입니까? 이게요, 우리는 점적 증액인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9,602억 원 하다 올해 1조 389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국방비 증액 비율에 따라서 8.2% 증액했습니다. 우리가 방위 분담금 협상의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이 증대된 때가 2002년도 25.7%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은데 그래서 이게 점진적 증액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4,500%가 넘어가니까 결국 우리 측에서는 SM 틀 안에서 현재 기존의 틀에서는 힘들다. 미국이 만약에 뭐 50억 달러에 가까이 요구하면은 SM 틀 바깥에서 다른 규모의 사업비로 만들어서 하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 이게 대폭 증액은 현재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입장. 총액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요.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은 뭐 SM 틀 안에서 하든 SM 틀 바깥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든지 간에 50억 달러는 너무 과하고 20억 달러 미만으로 내려와야 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20억 달러도 갑자기 2배 인상 이거 많은 느낌인데 그게 그러면은 어떤 뭐 50% 이상의 대폭 증액이 이루어지면은 미국으로부터 안보적인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를 해야 뭐 그게 50% 증액이든 70% 증액이든 설명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안 될 경우에는 그 정도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회가 비토권 뭐 쓸 수밖에 없는 겁니까? 국회 비준 동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토할 수가 있습니다. 비토하고 다시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미국 가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협상하러 미국 가는데 가기 전에 결의안 하나를 좀 만들어서 가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의안에는 사인 안 하셨어요. 결의안 못 만들었습니다. 이거 좀 만들어가는 건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 적정 수준의 한미 양국이 서로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방위 분담금 원칙에 동의하고요. 이게 한미의 갈등보다는 한미가 서로 윈윈하는 방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개인적으로 저는 수용을 하는데 보면은 현 단계가 초기 단계입니다. 서로 호가를 풀고 이제 조정을 시작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는 지금 갈등을 뭐 키울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상현 외통위원장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당의 중진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당 얘기도 잠깐 여쭐게요. 지금 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김세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한국당 수명 다 했다. 역사의 민폐다. 좀비다. 이런 폭탄 발언 던지고 당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까? 이제 좀 뒤숭숭하죠. 좀 이렇게 김세현 의원이 좀 격한 언어를 좀 썼습니다만 기본적인 충정을 이해를 합니다. 정말로 절박한 심정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 얘기를 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세요? 예. 우리 한국당이 해체 수준 정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세원 의원의 말을 조금 더 받아보자면, 예.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이분들도 직을 내려놓고 불출마 선언을 하는 정도의 혁신을 하자, 이 주장에도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당 지도부가 자기를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솔선수범을 하라는 의미지, 그거를 뭐 총선 불출마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김용태 의원은 역시 김세원 의원을 지지하면서 당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 물갈이 이 정도의 혁신이 있어야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갈이라는 게 한번 보십시오. 예. 40% 물갈이 평균 40%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다 그렇죠. 혁신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명확합니다. 인적 쇄신 국민이 하는 거예요. 과거의 물갈이라는 게 40% 안 된 적이 없어요. 다 됐어요. 예. 그런 식으로 뭐 인위적으로 뭐 만든다, 이거는 국민 앞에 쇼하는 거고요. 진정한 인적 쇄신이 뭐예요? 인재 영입입니다. 제가 보기엔 누구보다 훌륭한 분들이 들어오는 토양을 만드는 게 그게 혁신이다. 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문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정치 신인들에 대한 가산점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과감하게 더 주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나요? 정치 예를 들어서 뭐 30% 그 기준이 저쪽에 어느 정도 뭐 한 40% 준다든지. 예. 정치 신인 40%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해서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토양을 만들어야 되고요.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선택받을 거. 근데 그렇게 보면은 김세원 의원은 아예 당을 해체할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해체할 정도의 이제 혁신을 하자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당의 모습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그래. 한국당 어떻습니까? 아마 고개 흔드는 사람 아주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이게 아니라 제3지대에서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기타, 여타, 보수 중도 통합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아마 김세현 의원도 얘기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식의 주장을 한 3, 4주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장이란 당직 유지하는 거 김세현 의원이 이것 갖고 또 지금 순수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개인의 역량에 따른 겁니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둘 다 해낼 수 있으면 해내는 거고요. 그걸 나가라, 그만둬라 이렇게 강요할 사항은 못 된다고 아니라고 봅니다. 보세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이 지역구시니까 인천이시니까 예외입니다만 중진급들이 이른바 텃밭에서 편하게 2선, 3선, 4선 하신 분들이 좀 수도권으로 와서 장렬히 싸워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이거 당의 전체적인 이제 리프레시 좀 신선하게 하자. 이렇게 뭔가 솔선수범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왜 강요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본인이 험지로 가든 안 가든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고요. 이 수도권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게 정말로 수도권 의원하고 영남권 의원하고의 그 간격, 인식의 간격의 차이가 너무너무 큰 게 사실입니다.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보는 눈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저는 정말로 처절하고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정말로 처절합니다. 그래요. 우리 수도권은. 그런데 영남권은 전혀 다르거든요. 예. 영남권 의원들은 벌써 다 넘어왔어.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다 넘어오긴 뭐가 넘어왔어요. 분위기 넘어왔다. 네, 넘어왔다. 분위기 파 온도차가 엄청 커요. 분위기 엄청 큽니다. 벌써 다 넘어왔다고. 부울경은 다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인천 지역에서 총선 지금 일어난다? 한석? 구하기 힘들걸요? 인천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13개서 한두 개서
얻기 어렵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치른다 그러면은 서울 포함해서 서울 수도권 포함해서 어느 정도 몇 %나 가능하다? 몇 %요? 예를 들어서 인천의 13석 중에 한 2석 두서. 많이 얻으면 그게 몇 %입니까? 20% 된단 말씀이세요? 예. 그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수도권 의원들 또 소장파 의원들 다 인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남에서 좀 편하게 속된 말로 편하게 하셨던 그분들이 장렬히 수도권에 와서 총대 메고 좀 싸워주셔야 된다는데 그럼 그 정도 충정에 동의하세요? 그 충정에 대해서는 결국은 본인이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당연히 마지막은 본인입니다만 그 정도의 새바람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큰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은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좀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예, 험지 가겠다 하셨죠. 예, 본인이 대구 수성구 출마를 계속 준비해 오셨다가 네. 본인 스스로 험지에 가겠다, 예. 수도권을 오겠다 한 예. 거 보면은 그런 분들의 어떤 신선한 바람이 선뜻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은 그런 어떤 결단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자처하는 거죠. 그거를 뭐 강요는 아니고 강요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큰 정치를 하겠다. 지도자를 꿈꾼다면 험지로 나오는 게 스스로 나오는 게 맞다. 예. 지금 뭐 황교안 대표라든지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입니까? 그게 일단 다 그거에 뭐 총체적으로 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예. 수도권 의원의 절절함이 느껴지네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 일단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또 모시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외통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